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등 대형주의 강세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반도체 재고 정점 이후에 하반기에는 재고 감소 추세가 확인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 며칠 이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도 이 5월의 마지막 든든하게 저희와 함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이 인공지능의 붐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말 엔비디아의 초강세가 어제도 이어지면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좀 힘을 더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상향과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변수로 꼽히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어받아서 우리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0.33% 상승하면서 2,59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1,410억 원의 매수세 보이면서 이렇게 5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금 시각 기준으로 0.46% 상승하면서 85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350억 원, 474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75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시장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도 이 사료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테마주 강세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사료주 좀 집중을 해보면서 특히나 이 안에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볼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또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식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도 제가 음식 업종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왜냐면 사료주들이 떨어지면 저거 다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료주들이 아침서부터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인데, 자, 일단 시장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시장은 박스권의 느낌이에요. 물론 전고점을 뚫었습니다만, 뚫었는데 전고점 돌파가 어제도 됐고 오늘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력하게 폭등은 아니에요. 이렇게 뽑아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장이 그럴 때가 있긴 있었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나 잡아 빨아 하면서 막 자꾸 도망가요. 막 종목들이 막 IT 부품들이 막 상한가,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으니까 상한가 가고 또 뭐 또 날라가고 또 가고 저거 가고 요거 가고 연속 상한가 가고 한 일주일 지나면 50% 올라가 있고, 그래서 쟤도 가고 요 놈도 가고 얘도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했던 잡주들이 실적도 나쁜 애들이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가고 막 그랬던 장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차별화장이고요. 어제도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로 시장을 어쨌든 올려놨고, 오늘도 코스피는 올라가는 종목 수가 좀 더 많고 코스닥도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뭐 1000개씩 빠지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850개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장 분위기는 코스닥도 코스피도 둘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박스권장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장이 유지될 때에서는 테마주의 장세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같은 경우도 아침에서는 조금 흔들렸는데 다시 지금 강한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어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에서 2, 3%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지금 보합해서, 그리고 어제 좀 덜 올라갔던 애들은 좀 강세를 보여준 애들이 있고,
그래서 박스권장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매매로서는 계속 유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계속 좋아요. 근데 이게 막 폭등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면서 움직이면은 주식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뭐 건설주부터 조선주, 철강주, 뭐 화학주, 뭐 태양광, 뭐 반도체,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자금력 중동에서 들어오고 중국에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주식 못 사갖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자금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증시에 자금이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뭐 이거 과열이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차별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이제 차별화 박스권 장세인데 어쨌든 테마장이 맞아요. 테마장은 맞고 그래서 오늘은 사료주들이 움직이는 거지만 IT 부품주들은 조정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제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제 강하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따라가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불안하게 움직였죠. 다우존스가.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강세로 여전히 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는 빠져요. 그 유럽 시장 어제 대체적으로 조금 바람 빠지는 모습으로 끝났는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유럽 선물이 약세거든요. 많이 빠지진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이렇게 막 눈치채도록 막 폭락하고 막 급락하고 막 그런 흐름은 안 나옵니다. 잘. 그러니까 약간 약세인데 지금 영국도 마이너스 0.1, 뭐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07, 그러니까 거의 약보합 수준에 있는데 유럽 시장이 지금 이쪽으로 강하게 아직 이렇게 뻗어가는 모습보다는 살살살 약간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물론 이제 6월 1일 내일이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됐을 때에서 방향성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크게 아직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미국 시장도 거기서 좀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가면 폭등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폭등이 나오려면 미국과 유럽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초강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않고 쟤네들도 많이 올라갔다고 주춤주춤 거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긴 올라가도 주춤주춤 거리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럽과 미국 시장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살살살살 밀리겠죠. 뭐 이렇게 폭락 나오라고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조금씩 빠지고 유럽 시장 조금씩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막 폭락은 나올 일은 없지만 살살살 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T주들이 살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IT주들이 만약에 살살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테마 장세.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들이 움직이기가 좋아질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좀 빠졌었던 사료주들이 가격이 좀 싸주게 내려왔고 그리고 아침서부터 빨간색이 보이길래 아침에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참 그게 아쉬워요. 이게 안 움직이고 있다가 좀 적당히 움직이다 그래야 되는데 벌써부터 3, 4%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지금 단타 단기 매매장인데 대충 5%에서 10% 먹으면 팔아버리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장인데 벌써 3, 4% 올라오면은 조금 애매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 박스권 시장인데 돌파는 됐지만 강력한 돌파는 아니니까 박스권장이 맞다. 박스권장이 맞다라는 얘기는 어제도 이 사료주 관련주에 대해서 어제도 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제 저녁 방송 공개 방송에서도 1시간 넘도록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은 좋다. 쫓아만 가지 말아라.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 차라리 종목을 압축을 해라. 반도체까지 섞어서. 그래서 비철금속, 히토류에서부터 해갖고 사료주들 거기다 반도체까지 섞어갖고 매매만 해도 충분하다. 종목들은 많다. 대신에 쫓아가지 말고 시장을 믿지 말아라. 뭘 믿지 말아라? 급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좋은데 시장이 계속 폭등하고 종목들이 자꾸 막 폭등하고 날아갈 걸 믿지 말아라. 그럼 뭐 하라? 좋은 종목들을 조정시 사라. 그러면 단타가 잘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어제 해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사료주를 잘 보라고 했죠. 그래서 사료주들 오늘 이따가 가격대 들어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강한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지만 지금의 박스권 장세를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그 힘을 좀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매하기 좋은 시장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매매하기 좋은 포인트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이 시장의 흐름 저희와 끝까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종목 상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고려산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료 관련주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고려산업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고려산업입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사료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눌렸어요. 빠졌고 고려산업도 많이 빠진 편이고 그래서 전저점 자리로 그러니까 내려온 상태에서 양봉이 나오면 단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공략을 해봐도 좋을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도 지금 반등의 양봉을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답답할 거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지금 힘들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식량난 오늘 기사 아침에 보니까 영국 식량난 얘기에 대해서 식량 부족 얘기에 대해서 영국에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됐든 아니면은 원자재 내지는 그런 식량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바닥에 있을 때 샀다가 먹으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계속 이슈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가격적으로 좀 내려오면 싸게 공략하는 전략으로 오늘 사료주 다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의 시장 흐름에 단연 빼놓을 수 없는 테마주 바로 사료, 비료 관련주인데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고려산업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강력했던 사조동아원 1,028원의 매수가에서 20%가 넘는 21.5%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 화요일에 티플렉스 만나봤습니다. 수요일에도 역시나 티플렉스 4,25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는 조일알미늄 2,805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고요. 금요일에는 세노텍 2,115원의 매수가에서 0.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신송홀딩스 표적 종목으로 7,400원의 매수가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는 미도달된 상체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792.9%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이렇게 비료 관련주, 음식 관련주인 신송홀딩스를 확인해 봤는데 오늘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신송홀딩스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신송홀딩스도 좋지만 IT 섹터가 요즘에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정신없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종목을 보면은 다 IT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열심히 던지는 종목은 거꾸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도 한 2년 됐을 거예요. 왜냐면 2년 전서부터 해서 IT가 그때 당시 황금 사이클이다 해갖고 속아갖고 샀다가 물리고 그 다음에 작년이었죠. 2022년도에서도 1년 내내 떨어지니까 IT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리고 한 2년 내내 물리고 올해도 계속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안 움직이다 또 올라가는 척했다가 그러니까 4월 달이죠. 올라가는 척했다가 반도체 바닥론 올라가는 척했다가 한동안 또 다시 떨어졌다가
움직인 지 2주가 되지 않아요. 휴일 빼면은 딱 한 열흘 전후로 해서부터 움직였거든요. IT주들이. 그래서 오히려 IT주들이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들이 제일 잘 던져요. 그러니까 IT주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왜냐면 한 2년 동안 맨날 떨어지고 맨날 속이니까 IT주가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IT주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IT주들이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지수가 약하니까 테마주를 섞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송홀딩스 어제는 신송홀딩스 오늘은 고려산업 이거를 이제 종목을 가져 나온 이유도 IT주들이 치고 날아가기에는 지수가 약하고 근데 IT가 좋아요. 개인들이 자꾸 던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개 방송도 이따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되고 IT주들을 그동안 한 2년 동안 아주 징글징글했을 겁니다. 맨날 좋은 얘기 나오고 안 가고 맨날 좋은 얘기 나오고 안 나오고.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뭐 별의별 안 좋은 악재들이 많으니까 이제 걱정이 많아서도 못 사고 하는 경우일 텐데 어쨌든 지금은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그래서 IT도 하나의 저는 테마로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강세의 테마.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도. 그래서 자 신송홀딩스로 가면 신송홀딩스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보면은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저점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지금 IT주들도 신송홀딩스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빠졌고 우상향을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IT주도 똑같고 신송홀딩스 똑같고 그래서 얘는 IT는 아니지만 테마주들도 지수가 폭등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섞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뉴스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뉴스 재료들이 나오면서 움직일 때마다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그러니까 IT만큼이나 지금 안전하고 좋은 종목으로 된 게 지금 사료주입니다. 사료주들도 작년도서부터 원래는 우크라이나 그때 2000 몇 년도죠? 이때였나요? 이때서부터 해서 2020년도 이때부터 이제 뭐 그때 당시는 한일사료라든지 고려산업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때인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잘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해서 잠수를 탔단 말이에요. 신송홀딩스를 보면 안 되고 대주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작년에 잠수를 탔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잘 가다가 빠졌다가 요때 한번 강하게 움직여서 잠수를 탔어요. 하여튼 작년 한 여름서부터 잠수를 타고 안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내려오면 단타로 먹기가 참 편한 섹터 중에 하나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식량 문제 계속 얘기 나올 거고 식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왜냐면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하면 전 세계의 60억 인구 중에 누군가는 굶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주일 이상 굶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이상 굶는다? 거의 다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봐야죠, 사람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모자라고 그러게 되면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 많이 발발을 합니다. 왜냐면 살라고 옆에 있는 나라들 쳐들어가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해갖고 하여튼 감정도도 안 좋아지고 풍족하지 않고 계속 뭔가 그 부족하고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게 되면 과거 뭐 중세 시대에서도 뭐 전쟁이 빈번했다는 뭐 그런 이제 논문들을 봤을 때에서 그러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식량에 대한 문제. 왜냐면 사람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예전처럼 좋아지지 않거나 좋아지거나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 농부들이 비료를 싼 값에 지급을 받아서 얼마든지 싼 값에 비료를 뿌릴 수 있는 시대가 되거나 아니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거나 근데 지금 뭘 하나 옥수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전보다 더 비싸게 줘야 되고 잘 만들면 뭘 합니까? 가뭄 때문에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계속 부족 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내려오면 또 사세요. 그럼 올라오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안전한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섹터에서. 그래서 이쪽 사료 관련주들은 내려올 때마다 잘 보시고 올라오면 또 팔아먹고 물리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전세적인 그런 재앙이라든지 이슈를 기다리면 됩니다. 좋아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엘니뇨라든지 식량 문제들이라든지 원자재 문제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좋아질 문제들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아마 계속 이슈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고 팔고를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 명중했던 종목 고려산업인데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져 나오긴 했지만, 자, 고려산업은 이전에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서 4,000원대 부근에서 공략을 했었던 거예요. 원래 바닥에서 60에서 근처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4,020원. 그래서 21.6%까지 올라왔었죠. 다시 내려왔잖아요. 다시 내려왔고 지금 양봉이 뜨니까 오늘 이제 또 다시 매매로서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 종목이 사조동화원인데 이게 이제 표역 종목으로 드렸는데 뭐 첫날은 꼼짝도 안 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나더니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상한가 가는 줄 알았죠. 21%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다시 살살 밀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공략을 뭐 못할 것도 아닌데 박스권장이니까 조정 시에서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조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주식을 오래 해보면 알겠지만 차트가 바닥인 상태에서 이슈를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종목은 이런 자리를 잘 깨지를 않고 다시 튀어오르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연속성 내지는 시장의 테마가 몰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슈들이 거기 다시 또다시 몰리거나 계속 뉴스가 나오면 이제 재료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IT주들도 마찬가지 계속 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고점을 돌파하고 강세로 뽑아주고 그러면 일본 증시도 33년 만에 신고점을 갔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못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안 가니까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폭락은 없지만 그렇게 못 가는 게 이상한 지금은 장이고, 그래서 박스권장을 두고 그냥 열심히 매매하면은 그래도 너무 시장을 믿었다가 빠져가지고 억울할 일은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속 편안하게 매매를 하자라는 주의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원래 정상적으로는 연속성이 나오면서 지금 벌써 올해 지금 6개월째 시작이란 말이에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정도 됐으면 이 바닥에서 사저동안이라는 종목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역사상 신고점 갔대고 대부분 종목이 여길 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게 이걸로 따지게 되면 6,000원 가고 5배가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서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였던 거고, 정상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이쪽으로. 뭐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부 조금 가지고 있다면 이걸 오늘 AS를 해드리는 이유도 원래 정상적으로는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뽑아 올리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겠지만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잘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러다가 이슈가 몰려가지고 어차피 모든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누군가가 지금 사놓은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를 뽑아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슈는 뭐 여기저기서 나오겠죠. 뭐 여기저기에서 뭐 식량이 모자라다더니 뭐 하더니 하여튼 뭐 큰 위기라더니 뭐 있던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설탕 가격이 뭐 여기서부터 지금 더 올라가고 지금 그거 하나 올라가고 지금 전 세계 모든 음식점들의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뭐 등등, 아니면은 무슨 큰 재앙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뭐 어디가 가뭄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이래가고 다 고사해가 좀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서 올 여름에 이런저런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재료로 인해서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들과 이슈들과 거래량들을 가지고 있으니 세력들도 그걸 가지고 아마 잘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조동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닥에 있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쪽으로 뽑을 종목이니까 일부는 가져가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시장을 믿으면 항상 거기에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니까 많이 팔고 또 내려오면 사주면은 그럴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은 원래 좋은데 원래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과거의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 패턴과 좀 달라요. 미국 시장 저렇게 움직이고 일본 시장 저렇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도 못해도 절반 이상은 따라갔던 시장인데, 이렇게 못 따라가는 시장은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 가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냥 박스권 매매로 하면은 그냥 속 편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원래는 이 고려산업도 벌써 8,000원, 10,000원 갔어야 될 그런 흐름인데,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얘가 만약에 10,000원 가잖아요. 그럼 뭐 다른 애들은 바보입니까? 반도체주들은 뭐 100% 못 가겠어요?
뭐 아니면은 뭐 증권주들은 100% 못 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못 가는 우리나라 그 박스권 이상한 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얘도 열심히 매매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매수 가격은 지금은 조금 아침에서 지금 강세를 줬다가 지금 한탑서부터 해서 종목들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니까 이것도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싸게 사셔야 돼요. 4,200원이면 가격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예상으로는 4,150원까지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후장에 얘네들이 뭐 특별히 급등을 안 한다면. 근데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이 빠졌다 그냥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다시 움직일 때 다시 가격이 싼 가격을 주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고요. 4,200원 이하로 대놓으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4,150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내려올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폭등할 생각이 있었으면 아까 한탑이 상한가를 갔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안 가고 아까 14%인가 올라갔다가 7% 줄어든 거 보니까 오후장에서 졸졸 다시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싸게 항상 싸게 공략을 하시고 뭐 내일도 뭐 4,100원이나 뭐 4,150원이나 내려오면은 또 상황 봐서 또 초역종으로 줄 수 있으니까 아침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고려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고려산업 매수가로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오후장 상황부터 내일 시장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해당 종목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 가운데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세토피아입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 특히나 이 베트남의 히토류 원료 기업과 합작 법인을 출자한 상태입니다. 사실 4월 중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고점에서 좀 진입하신 것 같습니다. 4,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어제는 좀 5% 넘는 상승폭을 보여서 이제 좀 상승해 주나 싶었는데 다시금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올라갈 때 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노란 톡방에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폭등장도 아니고 이상한 장이라 그랬죠. 나쁜 장은 아니에요. 매매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왜 매매하기 좋으냐면 이따가도 공개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놓고 올라가면 사람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들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이제 더 올라갈까 봐 반만 파세요. 욕심이 없으면 90%에서 95% 팔고 5%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해요. 박스권장인데 뭐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정치 얘기로 넘어가고 이상한 얘기로 넘어갈까 봐 저는 주식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시장은 항상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나와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무조건 안 좋다라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진다?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아요. 뭐 베네수엘라도 제가 얘기 많이 했지만 그 나라는 거의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주가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폭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약간 그 세력들의 그 돈놀이의 가능성이 좀 더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보면은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 어제 그 발표 이후에 지금 대부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다 암울한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기 침체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박살이 나야 되는데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박살이 안 나면 그렇게 박살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돈들이 몰릴 데가 없습니다. 저성장이고 계속 성장이 멈춰가지고 금전조정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이 다 도박장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름하거나 도박하거나 이런 뭐 한탕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코인이라든지 주식시장이 오히려 그쪽이 더 활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어쨌든 뭐 나중에 무슨 경제 정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과거처럼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살려 올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만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정책적인 문제부터 해서 모든 갈등 문제들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제대로 올려놔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경제 상황은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건지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열심히 매매를 하면은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폭등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렇다고 폭락은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걱정이 그냥 산더미처럼 올라가죠.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그 동영상 어제 기사 나왔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엄청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 지표들이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침체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10년 넘도록 저성장 그다음에 계속 경기가 밑으로 꼬꾸라졌던 것도 이제 그런 문제의 일환이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 그래서 시장이 폭등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는 조금 지금은 무리라고 보고 그냥 열심히 단타를 치면은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 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뭔지는 알아요. 왜냐면 지금 기사들이 안 좋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악재를 보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시장은 뒤통수 치고 움직이는 경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한국 경제도 이제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들어올려서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 가능성도 참 많다라는 걸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열심히 단타 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뭐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고. 자, 이제 종목 상담 세토피아인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자, 좀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은 내가 왜 여기서 샀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괜히 여기서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샀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대응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급등할 수도 있죠. 테마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슈가 나오면 가능한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사주질 마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미국처럼 진짜 막 돈 찍어내고 전 세계에서 막 여기저기다 항공 모임 딱 보내놓고 뭐 그다음에 군사력도 뭐 엄청나게 세고 막 이러면은 뭐 자기 불리한 거 뭐 국제법으로 밀어가지고 다 뺏어오고 막 그런 강대국이면 그래도 되는데. 지금 미국은 경제 호황이죠. 뭐 계속 앞으로 좋다는 얘기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빨대 꼽혔다 그랬잖아요. 계속 빨대 꼽혀 있는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렇게 폭등하고 올라가는 거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렇게 믿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뭐 앞으로 IT주들도 계속 올라가면은 다시 또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이따가 또 할 겁니다만 철저히 박스권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히토리 관련주 좋긴 좋은데 이슈가 강하게 나오면 한번 쭉 하고 올라가죠.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슈가 크게 나오면 샥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세요.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지오릿 에너지요. 지오릿 에너지. 네, 이거 리튬 관련주 쪽인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2,750원이요. 12,750원의 비중은요? 20%. 20%. 자, 일단 12,500원 요 정도 자리가 이제 여기 전저점 자리 12,500원보다 밑에네요. 한 11,800원 요 정도 라인이 중요 지지 라인이었는데 일단 깼어요.
깬 거는 안 좋은 건데 거래가 실리질 않으니까 속임수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깼다라는 얘기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밑으로 더 미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밀어도 사실은 억울할 게 없어요. 5,000원 이하서부터 움직였으니까 뭐 최바닥에서는 2,000원부터 움직인 건데 2,000원짜리가 21,000원 갔으니까 10배, 1,000% 간 거예요. 1억이 10억 된 거고 10억이 100억 된 거거든요. 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사실은 억울할 게 없는 종목인데 이제 고점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억울하죠.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신 건데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밀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밀어도 뭐 예를 들어 뭐 7,500원까지 민 다음 30% 빠진다.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슈가 되면 다시 또 11,000원, 12,000원으로 다시 올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더 빠질지는 일단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그건 세력들의 의도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세력들이 지금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더 뺐다가 개인들이 한 손절할 물량까지 받아내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움직이는 척을 그러니까 죽은 척을 했다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움직이는데 일단 12,750원에서 공략했던 거는 뭐 못한 거는 아니었는데 엄연히 따지면은 전저점이 깨지면 선수들은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왜냐면 여기서 전저점까지 여기가 7,500원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30%가 빠져야 되는데 그 30%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했다가 다시 움직일 때 다시 재복수를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지오릿 에너지만 좀 깨졌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강원 에너지라든지 이런 애들 아직 전저점이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수익이 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몇 가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이수화학이요. 이수화학 예, 33,400원에 30%요. 33,400원에 30%. 예, 기업 오늘 개장했는데 어떻게 일찍 어떻게 되나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기업 합병 분할을 했으니까 분할한 거에 대한 뭐 주식을 뭐 따로 받은 게 있나요? 예, 받았어요. 일부는. 예, 예. 매수 가격이 34,400원이면은 이게 이제 바뀌기 전 가격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수익 아니에요? 대충 다 따지면? 받은 것까지 다 따지면? 지금 오늘 저기 이수화학이 25,000원 뭐 얼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5,000, 6,000원대인데 전체적으로 받은 것까지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죠. 아, 마이너스예요? 예. 도대체 얼마나 고점에 사셨길래? 이게 최고점에 사셨나? 아니요, 최고점에 사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요? 34,400원에 사자 매수해가지고 저기 정지됐을 때가 42,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갖고 있는 받은 주식하고 한번 다 단가를 계산해봐서 수익인지 손실인지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예. 왜냐면 지금 거의 이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의 얘는 그쵸? 역사적인 신고점 부근에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 지금 위치에서의 차트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점은 31,500원이고 지금 25,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황이니까 수익이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장으로 보니까 여기 위에서는 일단은 매도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마 매도의 욕구가 점점 커질 거예요. 거기다가 네. 지금 시장이 아직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미국 선물을 보면은 뭐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직 안 들거든요. 조금씩 이러다가 그러니까 일단 유럽 선물은 조금 마이너스고 그다음 유럽 시장 좀 빠지고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겠죠. 밑으로 좀 빠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수학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내일 밤, 목요일, 금요일 날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좀 빠진다. 그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가 계산 잘 해봐서 지금 수익인지 아닌지를 잘 계산해보고 수익이다 싶으면은 많이 매도하시고 아직 조금 손실이다 그러면 그 손실폭을 보고
비중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박스권장이니까. 3만 원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최고점에서만 물리지 않았다면 여기 지금 차트적으로 여기 4월 11일 전후로 해서만 물린 게 아니라면은 지금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최고점만 아니면 수익 권역에 있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는데 못 들으시는 건가요? 어유, 자, 뭐 전화기를 떨어뜨리셨나? 자, 그럼 문자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 자, 매수 가격은 2,810원이시고 10%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얘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이렇게 거래가 실렸거나 머리를 들은 종목은 끼가 있다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 보니까 매수가격이 좀 높죠.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공격적이다라는 얘기를 바꿀게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장 박스권장이니까 최대한 싸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이 폭이 크진 않아요. 아까 질문 상담했었던 그 지오린 에너지인가 걔는 떨어지면 30%가 빠질 수 있는 폭이지만 얘는 8%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하나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갖고 있으면은 3,000원, 3,100원으로 올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보유 괜찮고요. 만약에 혹시나 한 8% 정도 밀려갖고 62선 라인을 닿으면 추가 매수를 더 진행하셔도 좋다. 왜냐면 이게 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서 우상향을 잡고 있는 애들은 박스권 매매할 때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고려산업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4,2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4,2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 흐름 안에서 오후장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71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 특히나 제조, 금융, 전기전자 업종에 좀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우리 양시장의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역시나 빨간불 계속해서 켜주고 있네요. 코스피 0.24% 상승하면서 2,5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0.90% 상승하면서 85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 장인데 왜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고 착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런 얘기 막 댓글들 막 나오잖아요. 막 한국 경제 그때 당시는 이제 IMF라든지 아니면은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서브프라임 때라든지 전 세계 이탈리아 망했다, 어디 망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도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일본도 거의 망해간다,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물론 그 망해간다는 게 일본이 지금은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가고 있고 웃기죠.
어쨌든 과거에 그랬었던 흐름 속에서는 정말로 시장이 급락하고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1.6에서 1.4, 1.5도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좋아질 거냐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뭐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은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도서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요인도 찝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그러니까 뭔가 경기를 돌리려면은 인력으로 들어가서 땡겨 올리든, 아니면은 혁신적인 엄청난 기술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콩 하나 심었는데 100만 명을 먹을 수 있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뭐 제과 콩나물처럼 콩 하나 심었는데 뭐 엄청나게 그냥 한반도에 모든 콩나물이 다 생겨가고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든, 그런 엄청난 신기술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타개할 수가 없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뭐 그거 아니고서는 엄청난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돈 빠져나가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동에서, 일본에서 한국은 싸,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서 다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투자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단은 기술은 모르겠고 두 가지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인구가 계속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그 총재께서 한국은 이제 저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서 제가 딱 머릿속에 스쳤던 게 일본에 잃어버렸던 10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근데 일본은 그래도 1점 몇이 넘어, 우리나라가 1.78인가? 그럴 겁니다. 그 출생률 그 지수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어제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거 답이 없구나.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어제 은근슬쩍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MF도 우리나라를 안 좋게 보고, 모든 지금 전 세계 기관이 우리나라 안 좋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도 이후서부터 해서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기사나 아니면 이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정말 안 좋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저성장으로 계속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박살이 안 나는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일단 놀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거의 대부분 다 몰라요, 지금. 제가 얘기 안 해줬으면 아마 모르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에서 그 동영상 틀어드리면서 지금 저성장을 가고 있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겁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뭔가 뭐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콱 해갖고 살릴 수 있으면은 되겠는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지수는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안 좋다라 얘기하면 이게 폭락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폭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매매만 하자. 욕심내지 말고. 지금 뭐 대한민국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 나옵니까? 아니면 세계 경제가 뭐 우리나라 빼고 다 좋다는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면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좋구나.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단타로, 단기 매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IT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IT한 얘기. 저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내년쯤 되면은 뭐 되게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죠. 또 안 좋은 얘기로도 흔들겠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IT가 왜 좋으냐? 개인들이 겁나서 열심히 팝니다. 단타 쳐야 돼요.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했었던 그 얘기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하신 얘기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은 안 빠지니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료주부터 해서 지금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뭐 침몰하고 있고 망했다라는 얘기가 다 들려올 때 겁낼 게 아니고 열심히 단타를 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서 박스권을 보는 겁니다.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폭등한다는 생각보다는
박스권으로 매매하면 되는.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테마주들 매매해야 되고요. IT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얘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참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까지 노란톡에서 함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